안녕하세요. 한국사 전문 강사 은재미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물론 제가 수많은 악플 공세를 받고 있고 또 살해 협박을 받고 있는 것도 충격적인 소식은 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크게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사람은 언젠가 한번 죽어야 되고 죽음이 다가온다면 초연하게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죽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운명이 그런 극우 세력들한테 칼 맞고 죽을 팔자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제가 말씀드린 충격적인 사건은 뭐냐면,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정말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이에 반발하는 윤석열의 지지자들, 그 극우 세력들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서 사법부를 공격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집기를 부수고 정말 판사를 죽이게 돌아다닌 엄청난 사건이 발생, 전 세계적으로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겁니다. 지금 정신적인 충격과 트라우마가 많이 커질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서 2년 6개월 동안 버틴 것도 굉장히 힘든데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우리 국민들은 집단적인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깨어있는 양심 있는 민주시민들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정말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일어났었죠. 그렇잖아요. 이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정말 비상계엄을 선포했었죠. 그러면서 반대 세력을 군사를 이용해서 제거를 했던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명백한 내란이고 친위 쿠데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국회를 침탈하려고 했고 국회에다 군대를 보냈다. 이것만큼 명백한 증거 없어요. 국회에 군대를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군인들이 국회의사당에 난입했고 실제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와 된 수많은 증언들, 진술들이 있습니다. 명백한 내란이고 친위 쿠데타입니다. 윤석열은 결코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저도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거 군사 독재 정권에 일어날 만한 일이 지금 벌어진 데 대해서 굉장히 큰 충격이 있는데, 그 충격이 가시기 전에 또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우리 법치를 흔들고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이런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윤석열 같은 경우는 끝까지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라면 이제는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해야 돼도 불구하고 끝내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 후한무치한 행동을 계속 보이고 있죠. 이 모든 것은 야당 때문이다. 즉 종북 세력인, 반국가 세력인 빨갱이인전 야당이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려고 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군사를 동원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은 어찌 보면 적법한 절차고 정당방위라는 거죠. 정당방위.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빨갱이들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수단인데 끝까지 우기고 있습니다. 수많은 장군들이 진술이 드러난데도 불구하고 저는 저 사람이 주권의 자질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자기 부하 장군들이 전부 다 진술하고 있는데 다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부하들한테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저런 사람 처음 봤어요. 게다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법 절차를 부정하고 있죠. 본인이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서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평생 검사로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할 때 내로남불로 공격했거든요. 야, 너거 봐라. 정말. 그래서 자기는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을 공정한 사회로 만들겠다 했는데, 자기야말로 지금 법치를 완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헌법재판소도 못 믿겠다. 영장 발부한 판사도 못 믿겠다. 그리고 체포영장도 불법이다. 공수처는 권한이 없다. 그건 불법이다. 그러면서 한남동 관제에 숨어갖고 경호처를 방패로 삼아갖고 끝까지 저 공권력에 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든 게 불법이죠. 저 윤석열과 국민의힘 극우 세력들이 볼 때는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자기한테 조금만 이익이 배치되면 모든 게 반국가 세력이고 불법이고, 저는 저런 후한무치한 세력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 놓고 이제 결국 억지로 끌려 나왔지 않습니까? 체포영장 집행기에도 억지로 끌려 나왔죠. 끌려와서도 끝까지 묵비권을 행사하고 진술도 안 하고 모든 게 불법이고, 그래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어. 이것도 다 불법이고, 체포영장도 불법이고 구속영장도 불법이고, 그걸 발부한 판사들도 문제고, 헌법재판소도 이미 편향돼 있고, 헌법재판소 저 재판관이 빨갱이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갔잖아요. 저 신념이 이상하다. 진짜 도대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냐. 도대체 저 사람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저런 우리 역사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지도자가 맞거든요, 윤석열이. 연상군보다 더 합니다. 연상군은 여러분 쫓겨나고 나서 진심 어린 참여나 반성을 연상군은 순순히 인정했다니까요. 그리고 반성도 했고,
근데 윤상호보다 더한 사람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계사적으로 저는 부끄러운, 세계사적으로 저렇게까지 후한무치한 뻔뻔한 사람은 여러분 찾아보기 힘듭니다. 정말로. 이 제 연구 대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국민의힘이 진정 보수라면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다면 대통령을 정식으로 비판하고 이 진짜 잘못되었다. 대통령과 손절하고 국민들한테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진정한 보수로 걷어내 쇄신을 해야 되거든요.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대통령과 손을 끊어야죠. 손 털어야죠. 그런 다음에 쇄신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대통령을 지금 옹호하고 있습니다. 계엄은 잘못되었다. 이거 있잖아요. 국민의힘 논리. 계엄은 잘못되었지만 그래도 내란은 아니다. 하면서 뭐냐면 윤석열도 문제가 있지만 이재명이 더 문제 있다. 그렇잖아요. 이 논리거든요. 비상계엄이 좋다. 잘못됐던 인정해. 우리가 봐도 잘못됐어. 하지만 오죽했으면 비상계엄을 했겠느냐. 그러니까 내란은 아니다. 어쩔 수 없는 대통령이 국력지책이었다. 그러면 그렇게 대통령이 잘못된 비상계엄을 하도록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더불어민주당이고 그 수장이 이재명이다 이거거든요. 정말 후한무치해죠. 만약에 그게 사실을 하더라도 그렇게 만들잖아요. 제가 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노무현 대통령 때 한나라당, 국민의힘이 엄청나게 공격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손발이 딱딱 묶였는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하는 게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전 세계 어느 나라 석학가서 다 물어보세요. 미국도 유럽도 잘못됐다 하잖아요. 근데 끝까지 눈과 귀를 막고 지금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윤석열하고 국민의힘은 국민들 선동하고 있습니다. 내란을 선동한 거예요. 모여라.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킨다. 이재명같이 빨갱이 민주당부터 나라를 지켜야 된다. 이건 다 잘못된 거다. 대통령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더니 이제는 뭡니까? 이러한 대통령한테 부하내동하는 세력들 있죠. 극우 세력들. 이분들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세뇌당해버렸어요. 그렇죠. 제대로 된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승만 박정희 때 잘못된 역사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냥 북한처럼 그때 세뇌당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는 무조건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고 박정희는 뭡니까? 근대화의 아버지예요. 이렇게 세뇌당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게 반대되는 세력들, 민주당의 야당은 빨갱이로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생각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이미 뭐랄까요? 북한 주민들 세뇌당한 것처럼 뭐 히틀러한테 세뇌당한 예전에 나치 독일 국민들처럼 막 그냥 세뇌당해서 나오는 겁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 뭐가 진실인지를 구분하는 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들 믿고 저 국민의힘 설치는 거거든요. 게다가 또 젊은 보수들 있잖아요. 2030 남자들. 그쵸? 아시죠? 이번 법원 침탈 사건의 주범입니다. 도대체 저는 이거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대통령이 지금 구속됐다고 해서 그 구속영장의 발부가 자기는 마음에 안 들더라도 우리는 배우잖아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뭡니까? 법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돼요.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 다름을 인정해야 되고 모든 게 내 뜻대로 안 굴러간다니까요. 여러분 해보세요. 공공기관에 민원 제기했다고 그게 내 뜻대로 됩니까? 나와 다른 결과가 나오고 내가 원하는 수준에 못 맞추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싸울 때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싸워야 되는 거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싸워야 되는 거지 폭력이 용납될 수 없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뭔가요, 여러분?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폭력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게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면서 더 나아가서는 뭐죠? 헌법기관에 대한 공개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저 2030 저 극우들이 얼마나 멍청하냐면 그렇죠? 못된 놈들이면서 멍청하냐면 헌법기관을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무섭게 나오거든요. 내가 아무리 그 판결이 마음에 안 들고 구속영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더라도 헌법기관에 침투를 해서 건물을 부수고 그를 막는 경찰관들을 수십 명을 폭행하고 판사를 죽이겠다고 법원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놨어요. 저는 우리나라 헌정사상 사법부가 공격을 받은 건 처음이에요, 여러분. 사법부 건물이 저렇게 파괴당하고 판사가 정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도망다녀야 되는 이런 끔찍한 일이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건에 휘말렸는데 판사가 저와 다른 판결을 했다. 저한테 불리한 판결을 했다고 해서 그 판사를 욕을 할 수 있겠지만 죽이지는 않거든요. 폭력을 가지도 없고. 그냥 쏘고를 하겠죠. 이제 욕을 하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도대체 이게 뭐야 이거? 저 사람 무슨 생각이야 하면서. 이렇게 나오겠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극단적인지 드러나거든요. 극단 세력, 극우 있잖아요, 여러분. 윤석열이라든지 국민의힘. 그리고 극우 세력들의 핵심은 이분법적 논리에 갇혀 있습니다. 흑백 논리. 나와 생각이 다르면 다 적으로 간주하고 전부 다 제거될 대상이죠. 굉장히 위험한 세력들입니다. 극단적인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들이 볼 때 자유민주주의를 빨갱이로부터 지키고 있는 사람이야. 마치 이승만을 그렇게 하듯이 그런 사람인데 그런 아무 죄 없는 그냥 빨갱이로부터 나를 지키려고 했을 뿐인 우리 대통령을 구속시켜? 그러면 너도 빨갱이야. 그러니까 공격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걔네들은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면 그게 헌법재판소든 대법원이든 일반 법원이든 경찰이든
뭐 누구든 간에 전부 다 반국가 세력 규정하고 있고, 이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거 진짜 제 말을 유심히 들어야 됩니다. 이거 제가 현대사 강의도 앞으로 하겠지만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에 그 극우들이 백색 테러 했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원을 공격하는 사건이 벌어질 수 있을까? 정말 충격적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진정한 반국가 세력 빨갱이 누구냐? 저 극우들이, 국민의힘이 항상 우리를 빨갱이로 공격했고 반국가 세력이라고 지칭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드러났죠. 누가 진정으로 반국가 세력이고 빨갱이입니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 특히 법치를 부정하는 자가 바로 여러분 반국가. 이거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전 세계 다 물어보십시오. 학자들 보고. 법치를 부정하는 자, 그리고 그 법치로 인해서 돌아가는 그 사회 질서를 파괴하려는 자가 바로 반국가 세력입니다. 저들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이죠. 우리는 그렇게 시위 안 했거든요. 물론 가끔 뭐 경찰들하고 물리적인 충돌을 할 수 있고, 뭘 잘했다는 게 아니고 물리적인 충돌하고 도로도 점거할 수 있고 이것도 뭐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까지 뭐 헌법기관을 공격하고 사람을 공격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좀 위험한 거다. 지금 대통령이라는 자가 비상계엄을 일으켜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끝까지 자기의 죄를 부정하고 사법적인 절차를 부정하고 있고, 그리고 그를 옹호하는 국민의힘, 그리고 그에 동조하는 극우 세력들은 아예 사법부 건물을 파괴하고 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반국가 세력이고 빨갱입니까? 저들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이다. 여러분, 저들은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다적으로 간주하죠. 폭력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얘들은 완전 광신도들이거든요. 광신자 집단에 그 쌀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들이 믿고 있는 이념,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과 야당이나 시민사회는 전부 다 빨갱이에요. 저도 그렇고 다 빨갱이에요. 쟤네들은 제거돼야 됩니다. 왜?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기들 스스로는 자기들을 지금 애국자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애국자예요, 자기들은. 왜? 북한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반대되는 세력이 누구냐? 우리와 뜻을 같이 안 된다면, 북한에 동조한 세력이네? 그럼 제거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합법적인 절차로 다루는 것이 아니고, 폭력을 쓴다는 게 문제입니다. 윤석열도 폭력을 썼었죠. 비상계엄이 폭력인 겁니다. 그리고 쟤네들도 그 젊은 남자들, 그 극우 세력들도 어떻게 되는가? 결국 법원에 난입했지 않습니까? 판사를 죽이겠다고 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지금 저 극우가 갈수록 극단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질지 모른다 이겁니다, 여러분. 헌법재판소도 공격 실제로 할 수 있고 대법원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다시 국회의원들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진짜 폭동이 일어날 수 있고, 지금 궁지에 몰린 저 극우 세력들이 내란죄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지금 이미 구속됐죠. 파면 확실히 되거든요, 여러분. 파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도 다루겠지만 2월달과 3월달 사이에 확실히 파면되고, 그 파면은 만장일치로 나오게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시키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의 존재 근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념적 성향은 다르더라도 분명히 만장일치로 탄핵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그대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 덜 똘똘 뭉칩니다.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요. 야, 이제 드디어 헌법재판소까지 미쳤구나. 드디어 대한민국이 빨갱이들 손에 친북 세력이 다 넘어가버렸다. 이러면서 또 다른 폭동을 준비하고 또 다른 내란을 준비할 애들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해방 이후에 저 극우들이 얼마큼 광적이고 폭력적이냐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해방 이후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서 우리는 두 분의 정말 존경스러운 민족 지도자를 두 분 잃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1947년에 몽양 여운현 선생이 희생당하셨고, 1949년에는 백범 김구 선생이 희생당하셨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군사 독재 정권 때 수많은 민주화 인사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죠. 지금 저들이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고, 그 봉법에는 폭력이 지금 동반되고 있다는 게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국가의 질서 자체를 부정하고 법치도 부정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여러분 깨내는,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저렇게 드라마 보고 여러분 흥청망청 놀 때가 아닙니다. 정치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바른 역사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역사를 공부하면 저들의 실체를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는데 다음에 제가 현대사 강의 많이 할 겁니다. 물론 다 중요하죠.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현대사, 근대사 전부 다 강의 수백 번, 수천 편의 동영상 강의를 올릴 겁니다. 제 목숨이 살아있는 한. 근데 현대사를 공부하다 보면, 또 근대사를 공부하다 보면 저 극우의 세력의 실체가 뭔지 알게 되죠. 쟤네들이야말로 진정한 반국가 세력입니다. 친일과 독재를 미워하고, 그죠? 자기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 놓고 자유민주주의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합니까?
왜 법원을 공격해요? 마음에 안 드는 법을 공격합니까? 판사를 죽여요? 죽인다고 설치고 다니잖아요. 그거 봤죠? 정말 무서웠습니다. 솔직히 계엄군이 여러분 국회에 사장 들어온 것보다 저 극우 세력들이 그 법원을 휘젓고 된 게 더 무서웠어요. 눈에 진짜 사기가 있었습니다. 진짜로. 누가 도대체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죠? 법치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저들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 공부하셔야 돼요. 이 유튜브 많이 보시고 많이 공유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제가 성공해서 뭐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게 아니고 저는 부자가 될 생각은 없거든요. 그냥 내가 먹고 살만 하면 된다. 처자식 먹여 살릴 정도만 된다. 뭐잖아요. 그 다음에는 한국사 강의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도 쟤네들하고 말 섞지도 마시고, 쟤네들이 어디서 집회를 한다. 그러면 피해서 다른 데서 하시고, 일단 충돌을 피해야 됩니다. 쟤네들은 완전히 극단, 지금 광기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짓을 할지 모릅니다. 살인 충분히 할 수 있는, 눈빛 보셨죠, 여러분? 쟤네들 살인할 수 있는 애들입니다. 쟤네들 그걸 애국이라 믿고 있거든요. 걔네들은 지금 광신도로 변한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꼭 공산주의자들, 소위 말하는 우리 같은 빨갱이가 아닌데 잡아서 죽일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는 걱정이 돼요. 여러분들 항상 몸 조심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열심히 가면 됩니다. 바른 역사를 열심히 알리고, 저들의 실체를 알리고, 국민들한테 진실을 알려야겠죠. 저도 물론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정말 악플 공시가 엄청나게 많았고 또 살해 협박도 받고 있는데 그 살해 협박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 판사 중에 또 저 법원 부수는 거 보세요. 저를 실제로 죽이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음은 두려워하지 않는데 만약 제가 여러분 그냥 확률은 낮아요. 저는 제 운명이 저놈들한테 칼 맞고 죽을 팔자 같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오랫동안 제가 어떤 안내 메시지도 없이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 양해 말씀도 없이 안내 메시지도 없이 유튜브 동영상이 오랫동안 안 올라온다. 그럼 제가 죽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저놈들한테 칼 맞아 죽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저를 추모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저는 그런 일이 혹시나 하나 만에 하나 벌어진다 크게 걱정 안 하는 게 나름대로 가치 있는 삶이었습니다. 비록 뭐 제가 제 꿈은 펼치지 못하고 가더라도 그쵸? 제 꿈을 펼치지 못하고 가고 바른 역사를 알리지 못하고 또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꿈을 그런 현장을 보지는 못하고 죽지만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에 참 감사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제가 구독자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보내주는 그 응원과 격려 그 진심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행복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뭐 제가 죽는다고 달라질 건 없잖아요. 제가 혹시나 죽는다고 달라질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남긴 메시지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우리는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재빈 강사라는 이름을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강재빈 강사는 정말 진심 어린 강사였어. 정말 진실된 강사였어. 돈보다도 역사 강사의 사명감에 충실한 분이었어. 정말 제대로 된 역사를 알리고 싶어 했던 분이었구나. 우리도 그분을 잊지 말고 우리도 열심히 바른 역사 배워서 정말 더 나은 대한민국을 후손들한테 물려주자. 이런 교훈이, 이런 메시지가 여러분들한테 전해졌다면 저는 충분히 성공한 삶이었다 봅니다. 비록 제 꿈은 펼치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만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제가 그냥 연습도 안 하고 여러분 그냥 나오는 대로 한번 여러분하고 소통을 해봤습니다. 요즘의 이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꼭 들려드리고 싶었고 지금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정말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정말 지금 내란은 진행 중이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보내주는 그 응원과 격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재밌고 유익한 역사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또 많이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